자, 교재 119페이지. 자, 교재 준비되셨으면 파일 엽시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제품별 조회, 제품별 조회, 파일 여시고, 폰밖에 안 보이네요. 모든 액세스 개체도 변경하시고. 자, 내용 읽겠습니다. 어, 흰색 박스 있는 아래에 있는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제품별 조회 폼의 상단에 제품별 조회 폼 디자인 보기로 되시고, 상단에 있는 TX 조회 찾습니다. 여기네요. 컨트롤 제품 코드를 입력하고, 제품 코드, 어떤 제품 코드를 입력해 주셔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버려 두고요. 찾기. 자, 여기 제품 코드 입력할 겁니다. 제품 코드 어떻게 입력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찾기, 오른쪽에 찾기, CMD 찾기,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클릭, 입력, 자, 클릭하면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명령 작업이죠. 점점점 작성이 어디 가야 되죠? 요 문장 가지고는 어디에 가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취소. 자,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방금 배웠던 필터온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업 가능합니다. 이 문제. 지금 하라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내용 파악하시지 않더라도.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흰색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클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속성. 그다음에 find first라는 메서드, 북마크라는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문제의 명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실제 이 문제는. 그러면 이것도 방금 필터는 가능한데 또 다른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에 필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이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일단은 자, 여기 어떤 제품 코드를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자, 일단은 어떤 제품 코드를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째 제품 코드 입력을 했겠죠. 그럼 클릭을 하면 자, 다른 폼, 다른 보고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동일 폼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기본 폼, 하이폼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기본 폼에서 이 제품 코드 값을 받을 건가 봅니다. 그러면 제품 코드를 처리해 줄 필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뭐라고 입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폼에 연결되어져 있는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레코드 원본 속성에 가니까 제품 코드라는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 그러면 이 녀석의 자료를 열어서 보죠. 제품 코드 필드명이 있네요. 이게 D1, D1부터 D9까지 입력할 건가 봅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리 로그인하는 방식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해자,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열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단추 다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5천만 명, 전 국민이 다 가입을 했다고 한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5천만 명이 동시에 딱 접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시에 로그인 단추 딱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투비지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요. 왜 동시에 좀. 왜냐면 우리가 사이트라는 건 동시에 전 국민이 동시에 접속할 거라고 예상하진 않을까요? 그럴 확률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동시 접속자가 한 500만 명이다. 동시 접속자. 그럼 500만 선에 딱 넘어가면 이게 뻗어버리니까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한 450만 원이나 좀 되면 이제 뭡니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수강 신청을 인트라넷으로 하고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혹시 왜 전 학년이 동시에 왜 수강 신청 안 하죠? 혹시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4학년 따로 하지 않아요? 아니, 1, 2, 3, 4학년 다 동시에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초창기 때 인트라넷으로 수강 신청할 때 1, 2, 3, 4학년 다 했거든요. 처음에. 어느 그냥, 시작 시범 케이스로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동시에 왕 몰려니까 학교에 있는 서버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를 들어서, 학년이 2,500명이면 전체 4학년이 한 10,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원이 10,000명이 동시에 접속을 딱 해버리면 그 정도 동시에 접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면, 뭡니까? 너무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수강 신청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학년별로 합니다. 날짜 정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네이버 사이트에 동시에 다 접속을 하면 네이버 사이트가 뻗어버리니까 일을 잘 정상적인 일 처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때 왜 수강 신청하는데 왜 나는 되고 왜 나는 되는데 친구는 안 된다 그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친구는 되는데 나는 또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강 신청 같은 거 하실 때 중요한 일 같은 거 하실 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한꺼번에 막 복수를 하잖아요. 능력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IP를 차단해 버립니다. 차단을 딱 하고 그럼 맡긴 쪽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딱 열릴 직전에 뭡니까? 풀어줍니다. 그러면 어디를 막는다고? 다른 쪽으로 막아버려요. 다른 쪽으로 막아버린다고. 보통 그렇게 관리합니다. 왜? 그게 훨씬 싸게 치거든요. 국민 전부에게 욕을 뜯어먹느니 일부분한테 욕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일이 안 돼가지고 전체에 큰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일부분한테 욕을 듣는 게 낫다고.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 패스를 접속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자, 실제 원본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 패스를 등록한 개인정보 테이블이.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 아이디를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본을 가지고 무슨 일을 사실은 하진 않습니다. 원본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로그인 단추 딱 누르면 그 원래 개인정보 테이블이 하나가 복제가 됩니다. 아바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제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가상의 테이블이 하나. 그래서 뭘 하냐면 내 아이디가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게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로그인 할 때마다 뭡니까? 이렇게 가상의 아이디는. 그럼 원본에다 그 일을 해버리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내가 아이디 이제 가상의 테이블에서 복제된 테이블에서 내 아이디가 어디 있는지 몇 번째 있는지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찾은 위치 값을 원본에 넘겨줍니다. 실제 이제 로그인을 시켜주는 건 원본이 시켜줍니다. 원본이 그걸 확인을 해서 몇 번째 그냥 이 첫 번째 레코드 마지막 레코드 훑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몇 번째 레코드로 건너뛰어 점핑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몇 개 맞으면 나는 로그인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통 로그인 방식을 취합니다. 원래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D5를 많이 입력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녀석이 내가 D5를 찾아가려고 딱 욕을 하는 순간 내 아이디를 D5인데 아이디를 찾아가려는 순간 이 녀석은 뭐 가상의 즉 복제된 테이블 원본은 그대로 두고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D5가 어디냐 5번째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 5 값을 5번째 레코드 가라고 원본이 그러면 5번째 레코드 건너뛰어 버린다고. 그래서 D5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건 필터가 아닙니다. 필터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걸러낸 다음에 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조건에 맞는 내용. 이건 그냥 D5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체 레코드의 레코드 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내용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D1부터 D9까지 값수 중에 D5를 입력할 거고요, 우리는. 그리고 찾기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이벤트 온 클릭,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그리고 코드 작성기. 자, 이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레코드 셋 클론 속성과 파인드 퍼스트 메서드와 북마크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 코딩 작업을 하세요라고 문제에 명시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매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현재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복제된 테이블이 자, 찾기 단추를 누르면 복제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어디서? 현재 폼에서. 밑점
레코드 셋 클론. 그래서 이제 복제된 이 테이블에서 뭘 찾는다고요? DO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이디라는 게 한 개밖에 없긴 하지만 DO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레코드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 첫 번째 레코드 찾겠다. 그게 find first라는 메소드. 이게 첫 번째 레코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소드죠. 한 칸 띄우고 작업을 합니다. 이거. 무슨 작업? 조건 작업을. 조건에 맞는 걸 찾아야죠. 첫 번째 레코드 중에 조건에 맞는. 그 다음, 그러면 찾으면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레코드를. 그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찾으면, 자, 그 다음. 그러면 그 녀석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현재 폼에 있는 복제된 테이블에서 위치를 알고 있겠죠. 좀 레코드의 위치 값을 뭐라고 하냐면 북마크라고 합니다. 북마크. 레코드의 위치값. 북마크. 를 누구한테 넘겨준다 했죠? 원본한테 넘겨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이 꼴. 그럼 누가 받는다고요? 현재 폼에서 위치값을 받겠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코딩이 들어가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 문제. 이건 방법론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조건만 작성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 파악은 안 했지만 자, 파악 다 했죠. 제품 코드라는 필드명 조건 처리할 때. 그다음에 입력하고 해당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 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txt 조회라는 아까 텍스트 상자 안에 입력한 내용을 받아서 조건 처리를 할 거다. 자, 제품 코드는 데이터 형식이 아까 D1, D2, D3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자 데이터네요. 헛다운표로 처리. 그다음 변수 분리. 그리고 변화가 없는 제품 코드부터 헛다운표까지 쌍따옴표 처리. 그럼 헛다운표 한 개만 있는 부분도 쌍따옴표 처리. 네.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액세스상이 실행이 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본다고 해서 조건을 가지고 처리하는 필터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냥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코딩 다 되셨어요? 자, 닫겠습니다. 자, 자동 저장이 되고, 자, 결과를 확인해 봐야죠. 폼 보기. 그럼 여기에 D5. 자, 현재 아까 9개, D1부터 D9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본 폼에. 그러면 9개의 레코드가 일단 나타나 있는 거, 조건 없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조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위치를 그냥 바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러면 방금 코딩했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D5라고 입력을 하고 대문자 D5. 그리고 클릭을 하면 여기가 변수명이었던 tx 조회가 클릭하는 순간 D5로 바뀔 거고 그러면 데이터 연결 그럼 이런 데이터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D5라는 조건을 처리해 준다. 자 하면 D5로 바로 가죠. 이렇게. 하이폼도 그게 따라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아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필터가 되었으면 여기 주황 색깔로 나타나야죠. 네? 필터가 되었으면 9개 중에 뭔가 전체 레코드 개수가 줄어들어야죠. 그리고 주황색이 여기 나타나야죠. 맞아요. 근데 레코드 개수 그대로 전체 레코드 개수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의 값으로 옮겨갔을 뿐이죠. 이런 방법도 있다. 원하는 자료를 보여주는 방법에 조회하는 방법에. 자, 요건 물론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나오면 우리가 쉽지가 않다고요. 제가 엑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하는 건 익숙해서 잘 합니다. 근데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기출문제 이제 그런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죠. 자주 나오는 거 항상 자주 나오니까. 자주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자, 결과 제대로 나왔으면 아니면 D9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D7 할까요? D7. 그리고 찾기 단추 누르면 D7로 바꾸고 밑에 레코드 계속 바뀐 거 아니고 위치 바뀐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 닫기. 그래서 이상 없으면 저장 닫기. 자, 그 다음 원하는 정보를 보는 방법도 찾아가는 방법, 원하는 정보를 또 보는 방법, 조회하는 방법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0번 중에 한 번쯤 동일한 폼에서 조회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또 정리도 할 겸. 자, 교재 120페이지고요.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강좌 정보 찾기. 폼밖에 없네요.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하시고. 자, 준비되셨나요? 자, 내용 읽겠습니다. 강좌 정보 찾기 폼. 디자인 보기로 열게요. 찾기,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클릭이라는 이벤트.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벤트를 중심으로. 강좌명에 해당하는 강좌 정보 레코드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시오. 자, 잠깐만요. 강좌명 어디다 입력해야 되죠? 뭐 명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있는가?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한 레코드 원본 재설정 방식으로 이벤트 프로시 작성. 작업은 저희가 써야 되네요. 코드 작업, 코딩 작업, 코드 작성기. 정확한 강좌명을 입력할 때만 찾을 수 있도록 하죠. 강좌명 어디다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TX 찾기에 강좌명을 입력하고라는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빠졌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그럼 TX 찾기에 컨트롤에 강좌명을 입력을 해서 찾기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강좌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기 나타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물론 이거 방금 하셨던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 apply 필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처리 가능. 방금 하셨던 테이블 복제 방식으로 레코드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보고서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본다. 동일 폼에서 보겠죠. 뭐. 그리고 여기 강좌명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강좌명을 입력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입력한 요 강좌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폼에 필드가 있어야 된다. 필드를 확인하려면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을 확인해야 된다. 쿼리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을 확인하려면 폼의 레코드 원본,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에 가야 된다. 강좌라는 테이블에 연결되어져 있네요. 이 폼은. 자, 강좌라는 테이블을 열어서 보면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럼 강좌명이라는 게 있군요. 그럼 이런 강좌명을 입력할 거네요. 건강부터 점점점점점점점 뭐 여기까지 17개 정도 되네요. 요 값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 입력할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런 강좌 코드라든지 개강일, 교육기간, 월수 강의, 수강 최대인이라는 이런 정보가 여기에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 됐습니까? 자, 내용. 그러면 txt 찾기. 자, 그러면 강좌 테이블에 있는 강좌명 필드 데이터 형식은 요거. 그리고 문제에서 정확한 강좌명 입력이니까 연산자 이꼴 네? 우리가 필드명 필요하잖아요. 필드명 찾았잖아요. 지금 강좌명 필드명 데이터 형식 필요하잖아요. 찾았죠. 그럼 연산자 필요하죠. 해당하는 이제 이거는 정확한이라는 표현이 있었군요. 해당하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확한. 그 다음에 어디서 넘겨주느냐. 컨트롤 이름은 문제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그냥 쓰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거기 위치니까. 텍스트 찾기 컨트롤. 그럼 다 찾았잖아요. 그러면 작업하러 가면 되죠. 자, 잠깐만요. 우리가 폼을 그냥 실행을 하면 강좌 테이블에 있는
몇 개? 17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17개. 됐죠? 그런데 요 17개는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원래 이 자료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처음에 레코드 원본에서 가져온 거죠. 예? 그럼 이 레코드 원본에 여기 강좌라는 테이블에 레코드가 몇 개? 19개, 17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볼 때 뭡니까? 아예 원본 자체가 뭡니까? 내게 원하는 것만 딱 보이도록 원본을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여기 이 값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의 원본 재설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개인데 내가 필요한 게 5개다. 그러면 저기에 시작할 때 원본에 몇 개? 5개 레코드를 가지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코드 원본을 번역하면 레코드 원본은 VBA에서, 엑세스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이걸 코드화 시켜 놓으면 VBA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화 시켜 놓으면 영어 단어로 바꾸면 레코드 소스가 되겠죠. 이거. 레코드 원본. 이걸 영어 단어로 바꾸면 레코드 소스라고요. 자, 그럼 끝. 자, 그러면. 자, 이벤트가 누구한테 발생한다고요? 찾기. 이벤트.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다. 점점점 작성이 단축하려고. 문제에서 프로시저 작성하라고 표현이 있었으니까 코드 작성. 아, 시험은 코딩하는데 절대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딱 명확합니다. 그리고 틀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오늘 많은 걸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지를 쳐서 그렇지 틀은 정해져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일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현재 폼에서 현재 폼의 속성, 무슨 속성? 레코드 소스. 자, 속성이네요. 그러면 오른쪽 이 값이 왼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그럼 무슨 값이?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이제? 보통 이제 레코드 원본에 뭘 쓴다 그랬죠?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을 작성하는 거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을 작성하시면 돼요. 쌍따옴표 묶여서. 왜냐면 이제 번역할 때는 이제 저쪽 엑세스 번역할 때는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을 찾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문자의 의미로 남아있으니까 쌍따옴표 처리하신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뽑으려면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쿼리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을 써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조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건데 이걸 작성을 하면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조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조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쿼리 작업은 쿼리 디자인 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쿼리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셀렉트문으로 작업할 수 있다. 이 셀렉트문 안에 조건 처리하는 where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때 쿼리할 때 설명드렸던 게 요거 때문입니다. 물론 필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됐습니까? 요게 끝이라고요. 기본 틀은 이게. 기본 틀은 이거라고요. 그러면 셀렉트 문장을 작성을 하죠. 이제 그러면 셀렉트 필드명 아까 몇 개였죠? 6개인가 7개였죠. 그런데 그 6개, 7개를 다 사용했죠. 아니면 잠깐만요. 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다시 나가야 돼. 귀찮죠? 그래서 아까 뭐 모든 필드라고 별표시 기억나세요? 가져와서 연결되어 있는 것만 쓰면 되잖아요. 뭐 10개 있는데 10개 가져와서 5개만 표현하고 싶다. 그럼 5개만 연결 쓰면 되니까 모든 걸 다 불러오겠다. 어디로부터? 프롬. 원래 원본이 뭡니까? 광자잖아요, 광자. 광자 테이블이었잖아요. 광자 테이블은 그 원래 따지면 쿼리로 작성하긴 했지만 어쨌든 광자 테이블 자체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쓰겠다. 왜요? 필드명 광자명이었죠. 그리고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네. 이꼴 txt 찾기 컨트롤에 있는 값을 받아 쓰겠다. 아까 광자명, 뭐 서예, 요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문자 데이터죠. 그 다운표 처리. 그리고
tx 찾기 변수죠. 매번 서에만 입력하는 거 아니죠. 분리. 오늘 기본 틀은 내가 첫 시간에 했던 게 기본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라고. 자, 그 다음. 원래는 셀렉트 문 전체가 쌍따옴표 처리돼야 되는데 변수를 제외하고 여기까지가 변화가 없는 값이네요. 쌍따옴표 처리. 맨 끝에 있는 요것도 따옴표 하나 쌍따옴표 처리. 그래서 나중에 실행이 될 때, 자, 여기 실행이 된다면, 자, 보세요. 엑셀에 실행이 되면 내가 요가라고 입력을 했을 때 tx의 변수가 요가로 상수값으로 바뀌겠죠. 연결되면 이런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장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할 때 감독, 이꼴, 강제규, 뭐 쌍따옴표, 호따옴표 처리하신 거 있었습니다. 자, 닫고 나가죠.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 뭐, 요가, 이렇게 입력하죠. 찾게 하면, 자, 현재 조건이, 자, 이거 누르면 이제 조건에 맞는 원본 값으로 바뀐다. 레코드 원본이. 그러면 17개가 아니고요. 맞는 게 한 개밖에 없나 보군요. 자, 근데 이거 필터 아닙니다. 필터 처리 아닙니다. 필터 처리면 이게 주황 색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에? 필터 되었으면 저게 필터 되었다는 주황 색깔이 나와야 된다고요. 필터 방법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복제된 방식이냐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전체 레코드 개수 17개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입니다. 레코드 원본을 재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건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이, 자, 하나 더 할까요? 서예 찾기 하면 서예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상 없으면 저장, 닫기, 닫으면서 저장. 자, 앞에 봅니다. 방금 하신 건 동일 폼에서 처리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동일 폼, 현재 폼에서 조회하는 방식이 몇 가지? 하나, 필터 온 속성, 레코드 스컬런 속성,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를 이용하는 속성,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 레코드 소스를 이용하는 방법, 어플라이 필터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네 가지 설명드렸죠. 이 중에 이게 절대 다수로 10번 중에 7, 8번이 이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어려운 내용 실습을 한번 한 거고요. 요건 꼭 외우셔야 되니까. 나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엑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드 나오면 아직 그 이야기 안 했나요? 코드 나오면 그냥 보고 타이핑 치세요. 해설수나 이런 거. 왜냐면 그걸 다 못 외우니까. 아직 엑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15점 받을 수 있는 힘을 아직 못 키워드렸거든요. 제가 10점에서 한 12점까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나머지 3점은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제가 채워 넣어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하고 왔냐고요? 액세스에서 또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여기서 알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서 일부러 그걸 빼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다고 그게 와닿지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시고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코딩은 코딩은 무조건 정해져 엑셀이나 액세스는 무조건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점수 따기는 되게 편합니다. 정해져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그리고 뭐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함수는 150개 정도 되는 함수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중에 어느 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건 절대 다수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에 자 이제 정리하죠. 여기 그 다른 폼, 다른 보고서에서 조회하는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한 개 무조건 나옵니다. 네 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 물론 이제 뭐 가지를 치고 좀 복잡한 구조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개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다음 방금 하셨던 동일 폼에서 조회해서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한 개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 하나쯤 또 나올 겁니다. 그 기타 등등은 어, 해야죠. 기타 등등도 해야죠. 자, 교재 122페이지 보합니다.
요 정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우리 교재 내용과 상관없이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21페이지. 2CMD 파일을 열어. 파일 엽시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섹션 2 폴더입니다. 같은 폴더. 2CMD 아까 열었던 2CMD 파일 열시고. 이제 뭐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좀 추가시키는 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이제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오늘 종일 코딩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동아리 정보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CMD 닫기. 자, 일단 동아리 정보 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기능을 구현하시고 그다음에 이벤트 클릭. 자, 잠깐만요. 이제 근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제 혹시 우리 폼 하시면서 명령 단추 추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 두 번 하셨거든요. 폼 닫 이거 추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니까 마법사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단추를 누르면 실행할 함수를 지나서 이 함수가 뭐라고요? 이게 매크로 함수. 이게 매크로 함수라고요. 그러면 크게 보면 폼 작업이고 폼을 닫는 작업이다. 아까 폼 여는 거 있었잖아요. 매크로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오픈 폼 보고서 작업이라면서요. 보고서 열었잖아요, 방금.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열었잖아요. 미리 보기로. 오픈 리포트 뭐 그렇게 열었죠. 그러면 지금 폼 작업 중에 이제 폼 닫기입니다. 폼 닫기. 예를 들어서 다음 그러면 뭐 문자를 쓸 건지 뭐 그림을 쓸 건지 캡션은 아니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우리 했던 건데 그냥 단추 이름 달고요. 자 마침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 캡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못 드렸던 이벤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추에 해당되는 포함된 매크로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매크로 함수가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점점점 작성기 단추 누르면 편집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닫는 폼을 닫는 매크로 이름이 클로즈 윈도네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마법사를 통해서 명령 단추 작업하셨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그 함수라 그게 매크로 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닫기, 이벤트, 클릭. 그 전에 잠깐 엑셀은 뭐였죠? 사원 입력 폼을 닫겠다. 언노드미 통째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커서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그러면 요건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작성기 확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해져 있는 폼을 닫겠다. 클로즈 윈도우. 클로즈 윈도우. 개체 유형. 자, 닫을 때 자기 자신을 닫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래 놓으면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닫기 단추 할 때 확인 단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확인 단추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러면 정확하게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폼을 닫을 거고, 유형은. 그러면 정확한 폼의 이름은 자기 자신이 있는 동아리 정보 폼을 닫을 거고. 근데 이건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없어도 자기가 속해지는 이 녀석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닫는 건 상위 개체를 닫기 때문에. 자, 확인이란 건 닫을 때 우리 그 메시지 박스라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박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여기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 박스를 눈에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주고 사용자에게 저장할 건지 판단을 내리는 창을 나타내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그런 메시지 박스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자동 제작입니다. 자동 제작. 그다음 밑에 아니오는 메시지 박스 같은 거 필요 없이 저장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확인이거든요. 확인. 그리고 닫고 나가시면 업데이트 하시기 위해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죠. 포함된 매크로 확인하시고 디자인 탭에 보기에 이거 내일 써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폼 보기. 그러면 닫기 단추를 누르면 요게 확인이라는 옵션 값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 박스를 이야기합니다. 배웠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해합시다. 예. 자, 동아리 정보 폼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CMD 닫기 단추 누르셨죠. 포함된 매크로 키우세요. 아까 매크로 작업한 내용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VB 코딩이 가능하다 그랬죠. 커서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코드 작성기 더블 클릭. 자, 매크로 함수를 관리하는 개체 doCMD. 아까 doCMD 오픈폼 doCMD 오픈 리포트 이렇게 적었으니까 doCMD 점 클로즈 윈도라고 이렇게 적고 싶은데 자, 목록에 클로즈 윈도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 즉 메서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상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VB 코딩상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썼던 코드가 있습니다. 클로즈라고 그걸 쓰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비주얼 베이직 4 어플리케이션 VB 분야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 분야하고 업그레이드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가 업그레이드 됐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VBA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업그레이드가 늦고요. VBA는. 그 다음에 액세스는 지금 업그레이드 된 지가 몇 번 되거든요. 사이에. 그래서 과거에 썼던 클로즈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메서드죠. 초록색깔. 한 칸 띄우고. 아까 폼 이름 선택하셨나요? 폼, 개체 유형 폼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아니라고요. 클로즈 윈도우 열어놓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뭐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들? 개체 유형 폼, 그 다음 폼 이름, 개체 이름 뭐였습니까? 그거 어디 갔습니까? 왜 그러세요? 동아리 정보 선택하시고 밑에 그 다음에 저장 옆에 확인 값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시고 또 집에 갈 생각부터 하세요. 예? 그러면 40분까지 꽉 채울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 아까 개체 유형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이제 아까 폼 선택하셨거든요. 그게 코드 값이 뭐냐면 AC 폼입니다. AC 폼. 콤마. 그 다음에 이름 선택하셨죠. 아까 이름이 뭐였죠? 개체 이름이. 폼의 이름이 동아리 정보. 쌍따옴표 묶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세요. 저장 여부를 물어보는 게 있어서 아까 확인이라는 값은 뭐냐면 AC 뭐죠? save 확인이라는 거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자, 이렇게 하시고요. 코드 값 좀 외우세요. AC save 프롬프트는. 요거 지금 좀 이따 쓰는데 자, 닫을게요. 그리고 디자인 탭에 폼 보기 그러면 닫기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일단 이해할게요. 프롬프트. 자, 이게 똑같죠? 자, 동아리 정보폼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닫기 단추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지에 작성이 되어져 있네요. 수정 상태에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자, 방금 작업하셨던 내용은 주석 처리할게요. 저는 여러분 수정하시든지. 자, do cmd 점 저는 타이핑 쳤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즈. AC 폼 자기 자신을 닫기 때문에 표시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AC save prompt라고 적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여기 이꼴 저장 여부에 대한 AC save prompt가 기본값입니다. 네? 생략가능.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라고요, 지금.
자, 됐습니까?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자, 시험에 딴 게 좀 나왔기 때문에 딴 거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do cmd.close. AC 폼 안 적을 거예요. 동아리 전공 폼도 안 적을 겁니다. 그 다음, 시험에 예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냥 프롬프트 필요 없이 그냥 메시지 박스 필요 없이 그냥 저장하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화면 없이. 그게 AC save yes. 그럼 아까 아니오는 AC save no가 되겠죠? 그러면 자, 닫을게요. 닫을게요. 자동 저장이 되고 디자인 탭에 폼 보기. 그래서 닫기 단추 누르면 프롬프트 안 뜨죠. 여기까지 좀 알아. 우리 교재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특별한 말이 크게 없습니다. 122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어쨌든 풀로 다 적혀져 있네요. 그거나 뭐 위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했습니다. 여기까지 AC save yes까지. 자, 이제 그러면 교재 100 끝났죠,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아니, 잠깐만요. 이씨 약간 실습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 엑셀 시간에 했던 거 실습 하나만 하고 올게요. 자, 디자인에 단추, 그리고 클릭, 취소, 취소. 마법사 안 쓸 거면 취소. 엑셀 시간에 하셨던 메시지 상자 표시하는 거 한번 할게요. 그거 내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워밍업 합시다. 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벤트, 클릭,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음, 매크로 작성기, 하기.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주는 매크로 함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라는 매크로 함수. 그리고 메시지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이게 식이 아니기 때문에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은 뭐 우리 컴퓨터 켤 때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류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마크 같은 거 달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삼각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노란색 삼각형에 느낌표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캐션 마크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파란색 바탕에 I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기 경고 마크 제목 홈 닫기 그리고 나가보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포함된 매크로 작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폼 보기 해서 이거 누르시면 자 보이세요? 여기 타이틀 요거 확인 단추 기본 값으로 확인 단추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포함된 매크로 수정하러 갈게요. 아까 물음표가 그게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폼 닫기 하기에 아무것도 표시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만일에 함수하고 자 현재 시간 현재 날짜를 표시해 주는 함수 즉 시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equal now 이거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거든요. 몇 시 몇 분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변수고 이건 상수죠. 네? n% 연산 분리. 그리고 폼을 닫으시면 상수값 문자 상수죠. 쌍따옴표 처리.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타이틀 안 적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적는 것까지. 그냥 아까 단순히 텍스트 적을 때는 앞에 이꼴이 없기 때문에 쌍따옴표 필요 없지만 지금 이꼴이 들어갈 상황이잖아. 자, 확인. 업데이트 하시면 이제. 자, 그리고 실행시켜 볼게요. 홈 보기 클릭 하시면 요거 보세요. 요거. 시간. 홈 닫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액세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방금 그 클로즈 하실 때 예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문구 뜬 거 보시죠. 그럼 단추가 확인 단추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아니요 단추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내일 엑셀에서 나오는 메시지 박스는 좀 복잡합니다. 조금 많습니다. 요거보다 엑셀 시간에 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게 엑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딩하는 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코딩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체크 잘하도록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